네, 안녕하세요. 부모 교육론 수업을 맡게 된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2학기에 부모 교육론 수업을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인데요. 어, 유아교육과에서 여러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셨겠지만, 부모 교육론은 이제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네, 1교시 1주차 1교시 수업으로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후에 2교시부터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서연이고요. 네, 어, 지금 이제 부모 교육론 수업을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 지정된 수업 시간은 화요일 6교시, 7교시, 목요일 4교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상담 가능한 시간은 이제 화요일,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핸드폰으로는 문자를 먼저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아동 부모 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이해, 왜 부모 교육이 중요한지,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의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이 어떤지 그것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을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탐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 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지적 능력. 네, 그쵸. 인지적인 영역에서 지식을 보았을 때 아동 부모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동 발달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의 부모의 역할을 관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의적인 영역입니다. 태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바른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와 연결지어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 자녀 관계의 증진의 가치를 주장하고 비평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어, 이제 아동이 발달을 할 때, 아동이 성장을 할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비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적 영역입니다. 기술 영역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영역이죠. 그리고 잘못된 양육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부모 자녀 활동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영역별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 학습 방법은 뭐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되겠고요. 학생 주도형 수업 운영. 만약에 수업 유형에서 변경이 있을 시는 미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기반 학습, 발표, 그리고 토의, 팀 기반 학습,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학생 주도형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 연계 방법에서는 저희가 교육 자문을 통해서 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면 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발표, 프리젠테이션은 주 교재를 발표하는 것인데 대면 수업이 있을 시 주 교재를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발표 일주일 전에 발표 자료를 업로드해서 서로가 공유한 다음에 이제 그 당일 어, 이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평가 루브릭을 기준으로 평가하겠고, 팀 기반 학습, 네, 수업 실현하기 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 자문도 현장 전문가에게 수업 실현 피드백을 한 후, 네, 다시 학생들에게 그쵸 지도한 뭐 팀 성찰지를 이제 점검한 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진료 분야는 교육 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아동 부모 교육 전문 강사, 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평생 교육사 등이 있겠습니다. 권장 선수 과목과 후수 과목은 아래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희의 교재 및 참고 문헌은 미래를 여는 부모 교육 학지사, 신용주 김혜수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이 책이 주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는 부모 교육의 학지사, 네, 학지사 정옥분 정순하의 참고 문헌, 네, 이 책이 네,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 방법에서는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먼저 실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발표 면접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학습의 참여도 부분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출석 10%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듯 결석 1회 시 일정 감점, 지각 3회 시 결석 1회 처리. 네, 이런 식 출석 인정하는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이 안 되면 이제 성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F 처리되므로 이것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제 1주차에서 7주차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으로 이제 30%가 들어가겠고요. 기말고사 또한 네, 선택서답형 지필평가로서 9에서 14주차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 10%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표 및 면접법으로 20% 이렇게 해서 총 100%의 성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평가 루브릭 해서 과제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보고서로서 레포트 10%, 부모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제가 있는 주에는 지금 제출 기일은 4주차 마지막 수업이 있는 요일 자정까지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수업창을 잘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평가 루브릭 양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8번에 이제 주차별 일정 및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부모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그쵸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부모란 나에게 부모는 어떠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먼저 제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 부모님은 좀 항상 따뜻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를 지지해 주신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네,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부모란이라는 물음에서 우리가 한 번씩 머릿속으로 떠올려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글적이기를 하시면서 종이에다가 단어를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어로 나열하자면 뭐 따뜻함, 포근함, 그리고 어, 어,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 자존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못해? 너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아, 너 이거 하고 싶어?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단편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부모의 언어 습관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론이라는 것은 부모 교육이 유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쵸. 우리가 유아 교사가 되었을 때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지만 첫 번째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론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부모란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많지? 나에게 엄마란 나에게 아빠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 참 좋은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1주차입니다. 오늘 수업이죠.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 교육의 이해입니다. 강의 목표를 제가 먼저 소개했고요. 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설명을 하겠고요. 프로그램의 개요 및 일정, 저희 지금 수업 계획서상의 일정과 부모의 기대와 참여 의사,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주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이해, 1번 현대사회와 가족,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 변동,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 유대 형성. 저는 이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어,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제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교환 교수로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한국에서는 항상 강의를 하고 학교에 이제 좀 심취했다고 하죠. 학교에 몰입하는 그런 연구자였어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유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를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가족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셧다운 됐을 때 저 혼자 집에 고립돼서 미국에서 아무도 친척도 없고 한국 사람도 많이 없는 거기에서 저희 아이들 둘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정말 내가 내 아이와 이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어, 생각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조금 이런 코로나, 한국도 안 좋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 심리적인 이제 부분이 되게 안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이가 그때 뭐 6살, 7살 된 아이들이 제게 되게 큰 심리적인 위안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예전에 이제 사회 관계에서 가족이란 이 틀이랑 지금 현대 사회의 가족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심리적인 유대감이 더 이제 달라지고 있고 더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에서 2주차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의 변화 양상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분석하고, 네,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사례를 토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책을 읽고 뭐 이제 독후감을 내거나 아니면은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안내하거나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좋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네,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주차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양한 가족의 구조와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규모의 축소. 이거는 우리가 모든 이제 사회적인 변화를 알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가족 구조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결혼과 가족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의 개념, 두 번째는 결혼의 변화 양상.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차에는 결혼과 가족, 결혼의 적용, 그리고 부부의 역할과 유형.
6주 차에는 부모 교육의 이해, 부모 교육의 개념, 부모 교육의 역사, 필요성, 목적과 이제 내용과 과정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7주 차에는 부모와 자녀, 부모됨, 부모의 책임, 부모와 자녀 관계, 바람직한 부모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 차에서는 8주 차 되기 전에 6주에서 7주 넘어갈 즈음에 제가 이제 중간고사 공지, 시험 범위를 공지하고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주차의 부모의 역할에는 부모 역할의 특성, 두 번째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10주차에는 부모 양육 이론, 네, 두 번째는 부모 양육 모형, 그렇게 해서 이제 양육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유형의 모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효과적인 자녀 훈육, 첫 번째는 부모 양육의 행동, 두 번째는 효과적인 훈육 방법, 세 번째는 반영적 경청과 공감적 이해, 네 번째는 칭찬과 격려, 다섯 번째는 자녀 행동의 통제. 예,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서는 부모 교육 이론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부모 교육 이론을 살펴보고 각 이론별 비교점, 시사점을 찾아서 이제 팀별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이 있을 시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네, 첫 번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서로 공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주 가정생활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만, 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부모 역할, 건강한 식생활, 자녀 스트레스 관리, 자녀의 성교육, 자녀의 자조 기술을 위한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주차는 기말고사이고 똑같이 30%의 네, 성적이 이제 반영됩니다. 그래서 13에서 14주차 넘어갈 즈음에 제가 기말고사 범위를 안내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나 이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조금 못 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출석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기한까지 내는 과제 혹은 그 당일에 시험 날에 시험을 치는 것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조금 잘 지켜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모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건 수업 계획서 앞으로 놔두고요. 네. 저는 어떤 부모가 되고 있냐라고 여러분들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부모라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약간 너무 이제 가족과 고립이 되다 보니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그때 아주 미국이 심했을 때 한국으로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얀 색깔 이제 옷 입은 사람들과 흰 차에 막 비닐봉지 다 붙여가지고 네, 그 차를 타고 이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으로 나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다시는 미국 안 가야지. 뭐 이렇게, 왜 가족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정작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런데, 어, 저희 아이가 둘째가 조금 어렸다 보니 이제 코에 이렇게 면봉으로 찌르는 게 너무 아팠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참아, 너보다 더 어린 애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전까지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내 아이에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조금 아동 존중이 더 많이 그쵸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환경적으로 되게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내 아이한테 내 아이를 존중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네?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아이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면 부모가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구속하고 내 것이고 나의 부모의 소유물이고 이렇게 했던 시대와는 달리 부모는 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호막이 되고 내 아이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고 이런 게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 아이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하면 막 이제 일단 내 아이를 먼저 챙겨봐야 되겠다.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가 만약에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게끔 해주는 그게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학습은 혼자서 많이 하게 하지만 꼭 제가 필요한 시기에는 네, 이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조금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부모인지라 네, 이제 조금 많이 몸이 피곤하거나 그쵸?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조카나 뭐 아니면은 뭐 손주나 손녀나 뭐 이런 아이들을 보면 마냥 예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예쁜 아이들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말하고 어떻게 좋게 소통하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게 하는가. 그게 이제 부모로서 정말 네,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아이가 다 크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좀 잘해줄 걸 이거보다는 그 아이가 정말 적절하게 부모에게 이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부모로 이제 아주 아이에게 좋은 부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건 이제 뭐 자기 개인 관점이니까 그쵸?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아이에게 열심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바라보면 예쁜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정하게 말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 좀 이제 익숙하게 부모가 이제 부모됨을 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도 부모 돼봐라. 네가 애를 낳아보면 안다. 이런 말들이 부모의 마음이란, 네,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제 아주 이제 이 아이가 어리고 약하고 그렇지만 잘 되기를 위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만 그게 때때로 내 감정적으로, 네, 그쵸.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어긋날 때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이제 대비를 부모 교육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 교육론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가 이제 인생을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존감을 높여주고 정서지능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부모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지지와 네, 부모의 네,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부모 교육론 수업을 뭐 1주차부터 해서 저랑 15주차를 마쳤을 때는
내가 내 아이를 보는 관점, 혹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생활할 때,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보는 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 항상 먼저 저도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니, 네, 그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영상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지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쩔 때는 영상이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할 테니 그렇게 이제 공지사항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주차죠. 1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